다이어트 성공하려면 먼저 간 건강부터 챙기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흔히 떠올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기를 선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하고 효과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방법은 다이어트 실패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왜 적게 먹고 운동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1.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다이어트의 한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칼로리 계산법은 음식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량만을 측정하는 단순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복잡한 생리적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체중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일시적 효과일 뿐입니다. 몸은 이를 위협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존 모드를 가동합니다. 우선 신진대사가 저하됩니다. 몸은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기초대사율을 낮추고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합니다. 이는 다이어트를 멈추는 순간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요요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며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친구가 하루 800칼로리 식단을 유지하면서 매일 2시간씩 운동했어요. 처음엔 체중이 줄었지만 한 달 뒤부터는 살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았고 심지어 생리불순까지 왔습니다. 다이어트를 중단하니 몸이 붓고 체중은 시작할 때보다 더 늘어났어요.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 굶으면 나타나는 몸의 비상 상태. 음식을 극도로 줄이거나 굶으면 몸은 기아 상태에 돌입합니다. 이때 몸은 생존 본능에 따라 에너지 비축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즉,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으니 들어오는 모든 것을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은 빠르게 소모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몸은 근육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전환하는데 이는 우리가 살이 빠졌다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대사 속도가 느려져 장기적으로 체중 감소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지방을 연소하기보다는 지방 축적을 더 가속화합니다. 이는 몸이 다음 기아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더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굶지 말고 소량이라도 고영양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특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은 기아 상태를 방지하고 근육량 유지를 돕습니다. 3. 다이어트의 시작은 간 건강에서부터.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은 바로 간입니다. 간은 단순히 해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대사와 에너지 생산, 호르몬 조절 등 신진대사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의 대사 효율이 떨어져 다이어트도 힘들어집니다. 간은 특히 지방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은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고 대신 저장하려고 합니다. 또한 간은 몸속의 독소를 걸러내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다이어트 도중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간이 과부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 해독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는 간을 돕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4. 간을 돕는 식단 과일과 채소의 선택. 사과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에 함유된 펙틴은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변비를 해소합니다. 또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항염작용을 통해 간의 건강을 돕고 체지방 분해를 가속화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근육 형성을 돕고 기초 대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도 간 건강에 중요한 식품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간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신선한 당근 주스를 섭취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간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팁. 아침 식사로 사과와 당근 주스를 함께 섭취해보세요. 간 해독과 에너지 충전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5. 지속 가능한 식단 전략.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식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점심과 저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점심 현미밥과 함께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해조류, 버섯 등을 섭취하세요. 현미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버섯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비타민 D와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저녁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구이에 아보카도 샐러드를 곁들여 먹으면 체지방 감소와 염증 완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6. 운동은 도구일 뿐 초점은 신진대사. 운동은 다이어트의 보조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나친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오히려 요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건강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팁.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주 2회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신진대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한 대사 개선이 다이어트 성공의 열쇠. 다이어트의 성공은 단순히 칼로리 소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간 건강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진정한 비결입니다. 굶지 않고도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